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 속에서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제주 라이브 오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원래 항상 그렇게 예쁜 박영 원장님 댁에서 방송을 했다면 오늘은 또 아름다운 핑크빛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로즈앤 의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영언니 박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만나뵌 지가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로즈앤 의원에서 방송을 했던 게 거의 만삭 때 네,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거의 1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원장님을 뵀을 때가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죠. 네. 완전 봄날이에요. 오늘 원장님과 PD님이 반팔을 입으실 만큼 정말 따스한 날씨인데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로즈앤 의원 오랜만에 왔는데 좀 네. 새로운 소식들 있을까요? 저희 병원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준비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병원 앞에 지금 예쁘게 리스를 좀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말에는 네. 또 저희 구성원들하고 같이 연말 파티를 좀 할 계획입니다. 이제 벌써 연말 준비를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진짜 오늘이 어느덧 11월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1년 참 빨리 가요. 훅 지나가요. 맞습니다. 이제 거의 원장님과 제가 재작년에 거의 1월에 네. 방송했으니까 네. 이제 곧 있으면 3년 차가 그렇네요. 어머, 그렇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과 또 많은 고민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여성이라면은 한 번쯤, 많이 고민하실 법한 그런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우리 좀 시간이 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 시간들을 금같이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그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이 기간만큼은 뭔가 하루를 날려버리는 듯한 하루가 뭐예요? 사실 며칠간 동안에 내 기분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런 시기가 바로 월경인데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월경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 전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그런 증후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그리고 또 공감하실 이야기들 오늘 월경전 증후군 A to Z까지 쏙쏙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우리 영언니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이 시간만에 구호를 외치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되게 병원에서 외치니까 또 새롭네요. 이게 그죠? 3년째인데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네. 새 마음으로. 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월경전 증후군이 여성마다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심하다, 어떤 분들은 좀 경미하게 지나간다, 사람마다의 차이도 있나요? 그럼요. 사람마다의 차이도 있고 그때 월경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네. 그때 당시의 컨디션도 좀 관계가 있고요. 또 기저에 본인이 좀 약간 우울감이 항상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만성 피로 증후군처럼 늘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생리전 증후군이 조금 더 심하게 오는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리전 증후군이 심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생리전 증후군인 거를 본인이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제 뭐 남편이 여보, 당신 오늘은 그 옷보다는 이 옷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이걸 입어보는 건 어떻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정중하잖아요. 맞아요. 정중하고 본인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생리전 증후군의 상태의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지금 옷차림 너무 엉망이야. 그 패션 감각 그게 꽝이야. 뭐 이렇게 비난하듯이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병원을 그만두고 숲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네. 이상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고, 이런 현상 때문에, 뭐 직장 상사가 오늘 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거지, 이걸 생리전 증후군 때문이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함을 유지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 기복들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컨트롤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생리전 증후군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이게 따로 치료 방법이 있을까? 네. 이걸 뭐 예를 들어 복통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 이 정도 네. 생각이 나는데 사실 치료 방법이 뭔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되게 궁금하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채팅창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올려야 되는군요. 멍이롱이님, 눈꽃님, 아름다운님, 설악산 풍경님, 제주 날씨 어떤가요? 하셨는데, 오늘은 진짜 약간 봄 같아요. 3월? 네, 맞아요. 5월? 약간 이런 네, 느낌? 하늘도 정말 맑고요. 네. 바람도 또 습하지 않고 선선하고 참 좋습니다. 와, 진짜 이게 11월인가 싶을 정도의 날씨고요. 행복함에 감사하자님 기다렸습니다. 바다물결님 두 분 비주얼이 너무 산뜻해요. 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이 올라오면서 와, 병원인가요? 분위기가 따뜻하네요 하셨는데요. 아마 로즈앤 의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진료실 곳곳에 또 아름다운 꽃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리스 네, 앞에서도 네. 한번 촬영하면 너무나 좋겠다 싶은 네. 예쁜 그 리스도 있거든요.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눈꽃님의 질문입니다.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근육통과 예민함이 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월경전 증후군이더라고요. 월경전 증후군 약 먹어보라고 하는데 어떤 약들이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월경정 증후군의 증상들이 굉장히 네. 비특이적입니다. 지금 눈꽃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근육통이 있고 자다가 어. 여기저기가 쑤셔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네.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좀 예민해지는 그런 불안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이 좀 네. 빵빵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전몸살 같은 그런 통증을 느껴요. 젖이 꽉 차면은 굉장히 부풀고 아픈 그런 느낌처럼 생리 전에 그런 젖이 빵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유방이 좀 부푸는 느낌이 있고 네. 또한 유두가 옷만 쓸려도 굉장히 유두가 쓸리고 아픈 조금만 만져도 아픈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랫배가 이렇게 가스가 늘 차 있고 좀 부풀어 있는 이런 네네.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두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뭔가 불안함, 네. 마음 안에 나비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 생각이 꼬리를 무는 그런 증상과 또 우울함, 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월경정 증후군의 진단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증상들이 생리 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네. 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가 딱 터지잖아요. 네네. 그럼 최소한 한 3일에서 4일 안에 끝이 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계속 한 달 내내 지속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좀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이렇게 기간이 생리 전 한 5일에서 한 2주 그리고 생리가 딱 터지면 3일에서 4일 안에 끝이 나야 되는 네. 그런 것이 특징이고요. 이게 생리 때마다 3회 이상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은 보통 생리라는 것 자체가 배란을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배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배란을 할 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다 이게 탁 떨어지면서 네. 배란이 돼요. 근데 그렇게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높아졌다가 탁 떨어지는 그 현상 때문에 이런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변화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수치가 낮아지는 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라는 수치가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우울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더 불안감도 느끼고 또 만성적인 피로도 좀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치료를 좀 해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피임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호르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임약들이 네. 호르몬을 일정하게 해주는 가장 우리가 흔히 먹는 호르몬 약입니다.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섞여 있고요. 네.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호르몬이 이게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저도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이거를 거의 10년 이상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이 잡혔죠. 그래도 약을 좀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은 그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잡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생리전 증후군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무드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세로토닌 그 재흡수를 억제하는 세로토닌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약들을 먹습니다.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갱년기에도 심한 감정 기복이 있을 때 좀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또 우울증에도 많이 쓰는 약인데 그런 제제를 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라면은 그 생리 전 또 이제 생리 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찝찝함, 네. 실제로 복통, 그래서 또 고민이 많이 되고 네. 제 주변에 임신한 친구들은 그래서 월경을 안 해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 부분인데 남성분들이랑 사실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면 우리가 왜 술을 먹고 나는 안 취하지 해도 술을 계속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죠. 그 독약을 먹고 나는 안 죽어야지 해도 죽죠.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거랑 똑같이 이 호르몬의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 떨어지고 또 네. 세로토닌이라는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은 내가 이거를 나의 그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해서 네.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맞추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좀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악화시키는 환경에서 나를 좀 보호를 할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면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병원을 막 출근을 하면 예민한 날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일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카페인이 있는 것을 좀 줄입니다. 카페인은 이제 그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 불안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페인 있는 걸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적절한 운동. 운동만큼 이렇게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없죠. 잠도 네. 잘 자게 하고 적절한 운동.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영양제,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로 필요한 비타민들을 좀 더 보충해주면은 몸의 그 웰빙 센세이션이 네.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기간을 내가 알아차린다 하면은 조금 나에게 그 주변 환경들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왕이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선배님 최대한 피하고 네. 나를 좀 보호하게끔 그럼요. 네, 마음이 급해지지 않도록 이왕이면 네. 좀 내가 좋아하는 뭐 달달한 음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약간 네. 요렇게 그렇죠. 달고
매운 거. 이게 진짜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좀 이제 너무 급격히 왜 이렇게 단 게 땡기지 하면은 네. 저는 그걸로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월경이 다가오는가? 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 그 여러 이제 아주 이렇게 논문에 뭐 보고됐거나 하지는 않는데 뭐 초콜릿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좀 보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무래도 단 걸 먹으면 뇌에 네. 이제 그 당이 공급이 되면서 좀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기를 보면서 느껴요. 이렇게 어쩌다가 맛있는 이렇게 달달한 걸 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기도 사람이라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네. 내가 그래서 땡기는 거구나. 이렇게 좀 네. 합리화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또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아까 정말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대단함님께서는 저는 평소 월경전 증후군이 심한 편인데 생리가 며칠째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 중에 혹시 월경전 증후군도 포함이 되나요? 월경전 증후군 완화하는 영양제가 있는지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30대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으면서 무월경이 있고 또 초음파상 낭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러한 질환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역시 이렇게 호르몬이 좀 불규칙한 것들을 이제 머리에서 이런 GnRH라고 하는 시상하부에서 GnRH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맥동하듯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호르몬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잘 해야 되는데 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네네. 흔들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랑 월경전 증후군이랑 크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있지 않고 또 진단 기준에 월경전 증후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선은 이거를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때도 치료약으로 이 야즈라는 약을 먹고 월경전 증후군일 때도 이 비임약을 먹습니다. 네. 만병통치약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르몬에 오리진한 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피임약으로 좀 조절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이거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이 있고 케어,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중심은 대부분 우리가 의대에서 배웠던 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대단히 연구도 하고 나와 있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뭐 암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 암이 나았대. 나 성병이 나았대, 내 몸에서 없어졌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 이 병에는 이 기수에는 이 항생제를 써야 되고 이 균에는 이 항생제를 써야 되고 암이 뭐 1기 때는 이렇게 치료, 2기 때는 이렇게 치료, 3기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또는 이런 호르몬에 관련된 거라든지 갱년기라든지 또는 계속 낫지 않는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완치의 개념은 없어요. 나 감기가 이제 완치됐대.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나는 감기라는 건 걸리지 않는데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런 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만이 난 완치됐대. 비만 완치됐다. 이런 얘기가 없죠. 비만이라는 거는 관리를 좀 하면은 몸이 좀 좋아졌다가 내가 이제 좀 먹고 하면 좀 살이 좀 쪘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든 월경전 증후군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신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얘는 라이프 퀄리티랑 좀 관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보다는 오히려 이제 1차 병원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불편하고 라이프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이게 또 살고 죽는 문제랑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없대.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절망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치료가 없어요. 근데 또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완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치료 볼 수 방법도 있겠네. 없는데 완치도 없어. 그러면 뭐지? 난 이걸 평생 동안 그러니까요. 들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서 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비만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케어를 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나랑 같이 들고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어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호르몬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피임약을 먹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먹는 것도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과일이라든지 신선한 야채, 그다음 네. 고기도 육류 중에서도 기름기가 없는 거 또는 이제 닭고기라든지 네. 이런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저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떡볶이 추천드립니다. 매운 거 자체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네. 영양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영양제는 저희가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을 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비타민 D. 네, 비타민 D. 그 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관리 영역이라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 네. 내가 어떻게 할 때 좀 기분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관리가 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혹시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찾았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그 비타민으로 좀 치면은 칼슘. 칼슘. 그다음에 그 칼슘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왜냐하면 이제 이 마그네슘. 칼슘 자체가 그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피로라든지 네. 아니면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먹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우유라든지 달걀, 요거트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확실히 약간 생리전 증후군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게 좀 증거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편두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이게 마그네슘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비타민 B6. B6는 이제 약간 좀 중등도나 아니면 약한 그 생리전 증후군을 좀 좋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거는 약간 그 증거 자료가 조금 그 부족하기는 한데, 네. 우리가 좀 그 생리전 증후군에 좋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약간 여성 호르몬들이 섞여 있는 허브들 네. 그런 것들도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좀 맞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종합 비타민제를 네. 사가지고 꾸준히 먹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일단 네. 종합 비타민에 대체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비타민군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스샷님께서 월경전 증후군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산부인과 가면 이 월경전 증후군과 관련된 약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월경전 증후군하고 체중하고는 이렇게 아주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과체중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이렇게 대사 장애라든지 아니면 근육이 좀 근육량이 저하됐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이제 감정적인 거랑 체중 증가랑은 또 크게 관련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운동량이 좀 떨어졌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처짐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좀 더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이 내가 운동량이 좀 많이 떨어졌는지, 네. 그다음 내가 단백질 보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낮밤이 너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먹는 게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먹지는 않는지,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먹지는 않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늘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건강히 먹고 맞아요. 잘 자고. 그런데 어떤 내과 선생님의 한 명언 중에
당신이 먹는 걸로 당신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내 상태의 80%는 진시황이 먹었다는 무슨 인삼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귀한 산삼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과 규칙적인 운동과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일반적인 신선한 채소와 과일류, 네. 육고기류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 이게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아니면은 아주 천년 묵은 산삼을 먹는 것보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꾸준히 관리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호르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네. 굉장히 찔리네요. 방금 장을 봤는데 레토르트 식품만 가득 담았던 제 장바구니가 생각이 납니다. 반성합니다. 자, 아름다움님께서 저는 뱃살이 많이 나왔고 아랫배가 딱딱해진 느낌도 있고요. 가슴을 만지면 살짝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잠도 낮에는 피곤한데 또 밤엔 안 피곤하고 감정적으로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가끔 소변을 봐도 마려운 느낌이고 냉도 흰색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방귀도 좀 많이 끼고 똥도 안 마렵고 속이 빈속처럼 좀 메스끄러운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나이는 39살입니다. 이 또한 생리전 증후군인가요? 네. 그렇죠. 생리전 증후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작용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한 생리 전에는 약간 변비가 오고 가스가 차고 배가 이렇게 울컹울컹하는 그런 느낌, 네. 부글부글하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생리 후에는 또 설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불면증도 조금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그 잔뇨감이라든지 이런 질염 이런 네. 것들은 생리전 증후군이랑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런 잔뇨감은 오히려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은 없더라도 그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컨디션하고 좀 연결되죠. 세균성 질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 생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먹는 양보다 좀 더 많이 먹고 이런 거 생리전 증후군 맞습니다. 네. 39살이시면요. 근데 이게 생리전 증후군이 또 갱년기 증상하고도 좀 차이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보통 갱년기 증상이 한 42, 3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FSH라고 하는 얘가 갱년기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오는 건지에 대한 거는 그 수치를 보고 좀 알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호르몬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죠. 네. 다리아님이 떡볶이 드세요. 아까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은 좀 호르몬 네.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편안한 분위기의 영원히 방송 너무 좋습니다. 네, 바다물결님. 그리고 또 배란기 빈혈이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런 그 피드백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빈혈이 실제로 피를 뽑아보면 정말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것보다도 그 배란기 때 이상하게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귀 쪽이나 이런데 이렇게 유독 그쪽으로 부종이나 좀 부으면은 그 달팽이관 같은 것들이 부으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특별한 거 없다, 괜찮다라고 하면 호르몬 때문에 그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비인후과에서 병적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호르몬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배란기쯤에 가슴이 부풀고 아픈데 이것 또한 아까 생리전 증후군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것저것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피드백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생리전 증후군에 유독 쇼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구매욕이. 네, 그래서 막 쇼핑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하다 네. 보면 지금
원래 필요해서 산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면은 이게 생리전 증후군 아. 때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희의 이야기만 나눠도 생리전 음. 증후군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알테님께서는 생리하기 2주 전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몸살이 날 것 같아 몸이 춥기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짜증도 심해지고 그냥 누워있게 되는데요. 프리페민이나 피임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해봤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산부인과 가보니 야즈라는 피임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데 제가 가족력 때문에 못 먹겠다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혈전 위험성이 커서요. 이 기간만 되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로토닌 제제를 좀 먹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거를 한 달 내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산후 우울증이나 있으시면 한 달 내내 먹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생리 전에 내가 생리전 증후군이 온 것 같다 할 때 한 2주 또는 생리전 4일만 먹어도 효과가 또 드라마틱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주부터 한 4일 전 요 사이에 한 10일 정도 복용을 하시고요. 생리가 나오고 나서 증상이 없어졌다 하면은 중간에 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페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호르몬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허브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호르몬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는 것들로 만든 약인데요. 내가 피임약 먹기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 프리페민 같은 약들을 좀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혈전 가족력 어떤 가족력 때문에 피임약을 못 드신다고 혈전 위험성이 커서 근데 이제 만약에 흡연을 하거나 30세 이상의 흡연 여성은 이 피임약을 먹으면 혈전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중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좀 먼 가족력 이런 거면은 한 번쯤 요 야즈 같은 피임약을 먹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레아님께서는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데 자궁내막증 수술 후에 이 피임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네, 원래는 자궁내막증 수술에 네. 옛날에는 피임약을 먹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자궁내막증 수술하셨으면 요즘은 이런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좀 많이 먹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비잔이라고 하는 약은 자궁내막증에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약이에요. 자궁내막증을 다시 그 재생도 안 시키고 자궁내막증이 재발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좋은 약인데 네. 얘는 이제 프로게스테론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어쨌든 얘를 먹어도 얘는 아예 생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없어지면서 생리통도 좋아졌다, 생리전 증후군도 좋아졌다 이런 분도 있고요. 네. 또는 얘는 에스트로겐이 없어요. 얘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없으면서 프로게스테론만 공급이 되면서 몸이 붓거나 또는 우울감이 더 심해졌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한번 드셔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자궁내막증이 좀 더 심하다, 생리통이 심하다 하면 비잔을 좀 먹어보고 나는 생리 전 증후군이 좀 심하다, 야즈를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궁내막증이 아무래도 재발이 되면 좀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잔을 먹으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약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반가반가님께서는 제주에 좋은 의사분들이 많으시네요. 부러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비욘디의 그 제주 라이브 팀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그 각 분야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과를 선택한다. 그러면 거의 고민 없이 너무 좋습니다. 제 지인들도 나 산부인과 어디 가면 로제나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제주 라이브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요. 우리 비욘디 대부분 다 너무나 다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희님께서 생리전 증후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개선하나요? 이 부분도 이제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가져가야 되는 동반자 느낌이긴 하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셨다면 좀 앞전 방송을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내가 생리통이 심한데 생리통이 심할 때 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남편분의 질문이네요. 우선은 그때 왜 우리 생리 책에 네.
그냥 그냥 말하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그런 조언이 있기는 네,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요즘 케이크 하나를 쓱 그렇게. 근데 이제 우선은 그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시면 병원을 한 번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근증이 있는지, 자궁 내막 종이나 자궁 내막증의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이 좀 있어요. 뭐 미레나라고 하는 루프를 넣는다든지 이런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랑 또 이제 진통제가 단순히 우리가 뭐 신경 안정제 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생리통을 잘 일으키는 그 물질을 좀 줄여주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생리중이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생리중이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똑같이 한 남성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여자친구한테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 생리중이구나 이렇게 막 알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하면 너무 좋아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자친구는 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너 생리중이구나 라고 했더니 되게 화냈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랬더니 그 밑에 답글 닥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럴 때 기분 전환하러 갔다 와 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 케이크 맛있더라 하면은 네. 풀릴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달마다 찾아오는 그 생리통이 어떤 기분인지에 따라 달라서 그렇죠. 참 같은 여잔데도 어려운 상황에 따라 부분인 것 다르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부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네. 또 아이디도 행복함에 감사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좀 따뜻하신 분인 것 일상에 같아요. 감사를 느끼시면서 따뜻한 분이실 것 같아서 네. 잘 하실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해줬다면 저는 좀 감동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생리 기간에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좋아하는 음식을 좀 네. 해준다든지 아니면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 좀 해준다든지 네. 그리고 뭐 초콜릿이나 그런 것들 좋아하면 맛있는 단 것들. 것들을 좀 사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카페 같은데 네. 분위기 환기를 너무 시키게 좋죠.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진통제를 먹을 때 보통은 우리가 진통제를 이렇게 아플 때까지 이렇게 참았다가 그 다음에 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리통이 시작할 것 같다. 네. 나 생리통 시작할 것 같다 할 때 자기가 조절되는 최대 용량을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하는 그런 진통제들은 2알씩 하루 3번이 보통 최대 용량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알씩 이제 본인이 잡힐 때까지 최대 용량을 먼저 먹고 생리통이 좀 잡혔네 라고 네. 하면은 거꾸로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는 게 방법입니다. 프로스타그란딘이란 물질이 내 몸에 다 퍼진 다음에 이렇게 약을 먹으면 크게 효과가 없고요. 네. 이걸 잡는 약을 미리 먹어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약은 우리가 익히 아는 두통, 치통, 생리통에 좋은 그런 약들입니다. 네. 창틀님이 월경전 증후군 질문입니다. 월경전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화가 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서 엄청 울고 그러다 또 화가 나고 반복되는데요. 식욕도 엄청 많아지고요. 산부인과에 가려고 하는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월경 후에 가는 게 좋은지 월경 전이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크게 언제 가는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스크린 검사로 초음파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를 볼 때 가장 네. 자궁이 헷갈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일 때가 생리가 딱 터지고 나서 한 5일 정도. 5일. 예. 그러니까 이 둘째나 셋째 날은 생리량이 좀 너무 많고 네. 한 셋째나 넷째 날 이때 가시면은 내막 두께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잘 잴 수가 있고 자궁 네. 내막에 뭔가가 있거나 용종인가 하는 그런 헷갈리지도 않고 또 난소에 배란이 될 만한 난포가 보이면 이게 난소의 혹인지 아니면은 배란이 돼서 커진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깨끗하게 보일 때가 생리를 시작하고 한 5일째 이쯤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이 드시는 영양제 알려주세요. 저요? 저는 우선은 그 비타민 D를 먹고요. 네. 그 다음에 오메가 3를 먹습니다. 제가 이제 갱년기에 초기에 접어들려고 하는지 자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아침에 거의 1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끝나면 와. 또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또 요가도 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이게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단 걸 좀 먹으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좋은 게 오메가3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좀 따로 먹고요.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프지 말자님이 주제와는 다르지만 겨울에 제주에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주세요. 제주도 겨울에 어디 가면 좋죠? 저는 한라산이죠. 아, 눈 올 때 한라산. 맞아요. 너무 예쁘죠. 네, 저는 눈 올 때 한라산 꼭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른 길은 좀 너무 어렵고 그 윗세오름으로 가는 영실 코스라고 한라산을 가는 코스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영실 코스가 좀 드라마틱하면서 볼 것도 많고 그러면서 눈꽃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실 코스로 가서 윗세오름까지 가는 간단한 코스인데 그 눈꽃 보러 한번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봄이 돼가지고 많이 녹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추천드리는 게 제가 이번에 저희 원장님 지나가시는 마이 리얼 트립에서 네, 제 네. 친구가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제 친구가 애 셋인 엄마인데 이제 너무 이제 애 셋 때문에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다가 저를 보러 딱 24시간 시간을 내서 딱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친구는 그냥 괜찮아 그냥 집 앞에 식당 가서 네 얼굴만 봐면 돼 라고 하지만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마이 리얼 트립을 이렇게 쳤어요. 쳤더니 네. 거기에서 어떤 그 캠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캠퍼가 모닥불도 피워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우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성함이 이제 최상식이라는 네. 분이신데 그분이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걸 하신대요. 근데 와. 겨울에는 눈이 엄청 이렇게 눈이 엄청 있는 본인이 아는 그냥 비밀 스폿에 가가지고 네. 떡볶이랑 오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도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이번 겨울에 꼭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진짜 이거는 네. 현지인의 꿀팁. 네. 네. 그리고 행복하게 감사가님은 그 아까 아내분을 위한 질문에 어렵네요. 하지만 답변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영코리안 프렌즈 영님께서 생리전 증후군으로 두통도 있나요? 그럼요. 생리전 증후군이 결국은 이게 이제 혈관 문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두통도 있고 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많이 뭉치거나 이렇게 온몸이 전신이 아픈 것처럼 네. 편두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그런 네. 마사지법이라고 해서 네. 1번은 여기를 이렇게 1로 이렇게 주무르고요. 2번은 여기를 주무르고 네. 3번은 이렇게 주무르고 4번은 목 뒤로 이렇게 주무르면 좀 편두통도 완화가 되고 스트레칭 하시고 목욕탕 가시고 네. 이렇게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신 다음에 스트레칭 하시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두통이나 이런 것들을 근육의 이렇게 긴장에 의한 네.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3님께서 카일리나 같은 거를 하면은 생리전 증후군, 우울감에 대한 증상이 좀 완화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카일리나 저도 지금 미레나를 하고 있는데 이 야즈라고 한 약을 저는 한 10년 이상 먹고 네. 저는 이제 성근증도 있고 생리통도 심하고 생리암도 많아서 미레나라고 하는 루프를 했습니다. 이 미레나의 좀 작은 버전, 심플한 버전이 이제 카일리나라고 하는 자궁내 장치인데요. 아무래도 얘를 하고 나서 생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궁내 장치를 하면 피임약을 계속 먹는 것처럼 이렇게 호르몬이 일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생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생리전 증후군이 좀 완화가 되는 분이 있고요. 이런 비자한처럼 그 카일리나도 프로게스테론만 되어 있는 애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게스테론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우울감을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현진정님께서 월경 전에 저 같은 경우 미열이 심해서 37.8 정도의 미열이 10일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각종 피 검사를 해도 정상인데요. 기초 체온이 심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제 엔세이드 계열의 약을 조금 먹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엔세이드라는 거 우리가 이제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약국에서 파는 이런 진통제들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또 위장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속이 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타우리놀 같은 걸 좀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프지 말자님께서 피임약 중에 약국에서 파는 것과 병원의 처방약이 많이 다른가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자료를 찾아주시고 네.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다낭성 피임약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임약이 이제 보면은 뭐 1세,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피임약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약국에서 파는 뭐 미니보라나 세스콘 이런 것들은 2세대 피임약이고요. 그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용량이 좀 달라요. 어떤 건 0.03ml 들어있고 어떤 건 0.02ml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게스테론들의 종류가 좀 다른데요. 네. 2세대 피임약, 3세대 피임약, 약국에서 파는 뭐 멜리안, 머시로, 마이로보라 이런 것들은 네. 프로게스테론의 종류가 그냥 좀 뭐 게스토덴이나 이런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근데 4세대 피임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처방하는 약, 꼭 처방전이 있어야만 되는 야제, 야스민 이런 것들은 네. 그 드로스피레논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드로스피레논 제제가 이제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는 피임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호르몬의 차이가 화면상에서는 있습니다. 이 네. 블로그 화면이 잘 안 보이실 네. 텐데요. 네. 그 로즈앤의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블로그에 칼럼 형태로 이제 네. 여성 건강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시간 되실 때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즈앤이면 박영은장님과 함께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실시간 질문만 받아봐도 사람마다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월경통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 근데 생리전 증후군도 좀 그런 영향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우울증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불안장애 네.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올 때 더 우울하고 그다음에 더 불안함이 더 크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가 약간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그런 환경, 분위기 네. 같은 게 좀 영향을 받기도 하죠. 네. 미레나 시술에 대한 단점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왔네요. 미레나 시술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질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거의 질출혈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네. 가장 흔하지는 않은데 이 미레나가 자궁을 뚫고 넘어가가지고 장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복강경으로 그 미레나를 빼야 되거나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흔하진 않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다. 생리통이나 아니면 생리과다 이런 것들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아니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피임약을 계속 먹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임신에 대한 공포도 너무 심하다라고 네. 하면은 미레나 시술은 좀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푸른 나무님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폐경이 다 돼갈 때 증상 중에 실제 배란이 안 되는데도 배란될 때 있었던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폐경되고도 있어요. 폐경되고도 그런 배란 때나 아니면 생리통 심하셨던 분들은 계속 그런 증상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코리안 프렌즈님께서 2개를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좀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나프록스정은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은지 생리 시작 전부터 복용 가능해도 되나요? 아나프록스정은 우리가 이제 그 진통제처럼 약간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 드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증상이 있으면 드시면 되고요.
생리랑 부정출혈은 사실은 나오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생리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 부정출혈은 생리가 아닌데 나오는 거. 그렇군요. 호르몬 검사나 이런 것도 또 해봐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오늘 영언니와 함께하는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1시간 동안 문이 열렸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또 솔직 담백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드는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분위기의 로즈앤 의원 현장에서 방송했습니다. 오늘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